개혁신당은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서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부채나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의 큰 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명히 형성되겠지만은 상당한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이거 폐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총선 앞둔 공약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건데요. 대한노인회가 오늘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호일 노인회장 뉴스와이드가 취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인 무임 정차하고 지하철 적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적자나는 요인을 노인한테다가 돌리는데 지하철 노조하고 박자를 맞추는 일이지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어야 적재적소에 그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 망발하는 사람이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 이걸 갖다가 무슨 공산당식이니 뭐니 이런 사고방식을 가는데 그 사람은 그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내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인데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자기 정책으로 해야지. 지금 김호일 노인회장의 목소리에서 굉장히 강한 반감과 불쾌감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소정욱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놓은 이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하신다면? 한마디로 이제 저는 20, 30대 청년층의 그 표를 얻기 위한 갈라치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세대 포이론을 주장했죠. 예. 20, 30대와 이제 60, 70대. 그때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표일 때니까. 근데 지금 이제 탈당을 하고 나서는 어차피 이게 어르신들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까? 본인의 주지층은 20, 30대 그중에 남성입니다. 여성도 아니에요. 남성. 저는 이쪽만 확실하게 잡아도 예. 뭐 한 10% 정도는 얻지 않겠는가. 이런 데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20, 30대 층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제안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문제는요. 물론 이제 우리 고령화 되면서 조금 이게 미세 조정이나 비용을 이렇게 국가나 자치단체가 어떻게 부담할지 여러 가지의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면적으로 폐지하자. 폐지. 이거는 이게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세 조정이라 그러면은 적용 연령을 조금 높이는 문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65에서 이제 뭐 70까지는 50%만 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정 또는 이게 지자체가 부담할지 국가가 이거는 어르신들 복지 차원의 제도입니다. 예. 무조건 없을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갑자기 총선 앞두고 들고 나왔는가 이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곧바로 뭔가 비판을 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예요. 신당이 아닌 폐륜화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아까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명했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 입장문을 바로 내놨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이게 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는데 서재원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좀 나와 계시네요.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 공약으로 내걸고 동시에 대안으로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이걸 대안으로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정치 초년생이 아닙니다. 예. 이분은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될 의도적이 있는 것인데. 노이즈 마케팅의 그렇죠. 의도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민국 여당의 전 대표였지만 지금 현재는 연선에 제3지대 예. 그러니까 스몰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메인 뉴스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이제 한 발짝 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연간 12만 원인 경우는 현재 이제 노령 인구가 뭐 한 700만 명, 800만 명 했을 때 예. 지하철의 예산이 적자가 한 8천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하면 1조 2천억 정도 되니 그 계산을 한 것이죠.
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대구시 같은 경우도 홍준표 시장이 70세 이상은 이제 대구시 비로 무료로 하는 거 있는데 저는 이게 이준석의 계획된 언행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거를 예상을 하고 던진 거다. 예상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풀 네이밍 자체도 예. 무임승차 폐지라고 하잖아요. 예. 만약에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였다면 뭐 예를 들어 뭐 무상 교통 천국 노인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었을 텐데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 뭐냐, 노인 회장이 저렇게 발끈하셨지 바로 않습니까? 반응이 나왔단 그럼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그럼 그에 대해서 노인 회장과 토론을 하자고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토론하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스텝입니다. 그 이준석 그 대표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한 2주인가요? 3주 동안 다 한동훈 뉴스로 도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도성이 있다. 그 부분까지 고려를 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비대위원과 달리 정치 10년입니다. 예. 나이에 비해서 노련해 노련합니다. 이런 이슈를, 이런 공약을 오늘 딱 내놓으면 이게 대단한 반응이 보이고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논쟁이 되고 이럴 걸 예상하고 오늘 공약으로 폐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던졌다, 이 말씀인데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참 속도전엔 빠르긴 빨라요. 대한노인회가 입장이 바르는데 또 바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또 밝힙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건데요.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아무튼 관련 정책 더 낼 거예요.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입니다. 요거요. 배종찬 소장님. 네. 요거 약간 여론의 측면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거는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준석 위원장으로서 이건 전형적인 예. 선거 전략적 표심 공략 전략이에요. 그럼 그 표심 공략의 대상은 20대, 30대, 40대 오. 유권자죠. 예. 왜냐하면 50대는 곧 본인들도 혜택을 받으니까 50대 후반은 인식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런데 당위적으로는 반발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김호일 노인회장도 이건 망나니 짓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더 분노할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응석바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해륜이다. 하지만 20대, 30대, 40대는 마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무임승차 자체가 그동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연간 12만 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면은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일주일에 무상으로는 한 번 정도 왕복 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이 노인분들로서는 혜택을 받던 분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으나 그럼 내가 아산을 어떻게 가란 말이야? 그러네요. 나 그러면 의정부 가지 말란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발은 하겠지만 이준석 위원장의 개혁신당이 60대 이상의 표를 얼마나 얻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는 뭐 한 10%포인트나 더 얻을까요? 30대, 20대, 40대로부터. 근데 예. 그 10%를 더 뜬다면 그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공학적으로는 예. 20대, 30대, 40대는 표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20대, 30대는 드러내놓고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인터넷 이 SNS 물 밑에서는 예. 찬성합니다, 찬성해요, 예. 예스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표를 수확을 할 때, 걷어들일 때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효과적이, 이준석 위원장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세대별로 분명히 반응이 다를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젊은 세대는 반응을 보이고 호응할 것이다. 반면에 노인층 세대는 어차피 안 칠 것 같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약간 이렇다는 겁니까 지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옳으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 내 쪽으로 어떻게 하면 표가 올까. 그러니까 이슈는 불이 튀어야 돼요. 하거나 말거나 한 이슈는 예. 불이 안 튑니다. 불이 튀어야 방금 전에 우리 서 청년위원장도 예.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야 국민의힘에서도 또 뛰어들고 민주당에서 뛰어들면은 이준석 위원장 판단할 때는 그래 내가 이 기름에 불에 기름을 잘 끼얹었네.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한 이른바 이 이슈가 불꽃 튀는 이슈 파이팅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배영찬 소장님은 저 여론을 보시니까 약간 요거를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조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일각에서 딱 오늘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거 또 갈라치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갈라치기 아닙니까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가 붙었거든요. 앞서서 사실은 남녀,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과거 목소리거든요. 들어보시죠. 여성가족부는 부처의 존립을 위해 특임 부처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다했거나 애초에 아무 역할이 없는 부처들인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 중에도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부처로서의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처에 대한 조정으로 본다면은 더 넓은 어떤 지지층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정당이 가장 손대면 안 되는 표가 정치 혐오에 기반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지 말라 하나 이런 선악 구도로 가는 순간 굉장히 포퓰리즘적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자, 송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위장.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의 마지막인데 뭐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건데 포퓰리즘 가지 마세요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자체가 여성가족부 문제 그리고 이번에 무임상 문제로 이거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아닙니까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본인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좋은 문제 제기를 이렇게 나쁜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갈라치기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여성가족부 폐지나 뭐 이런 것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그 극단적인 단어를 쓴 것도 여성가족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항상 문제 제기하면 그 근본적인 문제 제기 얘기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무임승차 폐지도 문제 제기한 건 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 지역에 계신 분들, 역세권이 아닌 노인분들, 차별 문제 이거 바로 잡아야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기존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차별받는 분들을 위해서 개선 이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뭐냐 이슈화 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금 오늘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책 발표했거든요. 총선 정책. 오늘 사실은 저출산 그쵸. 정책들 다 발표했어요.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금 중도 언론의 대표는 MBN의 첫 번째 이슈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린 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목적성을 갖고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매우 뭐 모르겠습니다. 이슈 파이팅에는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안 좋은 정말 나쁜 정치인 이유가 앞으로 이 문제 제가 아까 문제 제기에는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슈 자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얘기 꺼내면 뭐 노인 폄하 아니야? 노인 비하 아니야?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 제기한 거 계속해서 누군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자신이 용기 있게 나서는 척하면서 이 이슈 예. 자체를 본인의 이슈 파이팅에 뭔가 이슈화시키는 거에 성공하면서 이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개선책, 대안책을 얘기하지 못하게 오염시켜버리는 거. 저는 이거 나쁜 정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부 말씀 들어봤는데 공통점이 이거는 분명히 예상했다. 그리고 다분히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걸 던진 거다. 그리고 그 예상대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논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논쟁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 대한노인회를 찾아가겠습니까? 오늘 찾아갔죠. 본인의 SNS로. SNS로 찾아갔다고요? 네, 오늘 대한노인회에서 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발언이 나오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가 노인회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 피드백 감사합니다라고 본인의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뭐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오프라인으로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뭐 만나고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를 했는데 예. 오늘 이 정책 때문에 사실은 양당의 저출생 관련한 정책이 다 전혀 보도가 사실 그 예. 저출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당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해서 막 분석 대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요,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오늘이 첫 번째 정책을 발표한 날이 아닙니다. 이전에 교육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준석 대표와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소구했었던 지지층이 잡을 만한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것으로 오늘 양당이 그 정책을 발표할 때에 맞춰서 본인들의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이
폐지 발언이 너무 큰 파장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당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동안은 좀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지지층 2030 청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왜 우리가 젊은 층이 이래가지고 어른들을 이렇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물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 예. 생각엔 이준석 대표는 노인회를 찾아가거나 더 이상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다음번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슈를 계속적으로 파이팅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재원 예, 예. 잠깐만 저 차례대로 순서대로 질문 드릴게요. 아, 이거 뜨거워졌어요 지금. 일단 서재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예.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입장을 낼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죠. 왜냐하면 이것은 8천억이라는 게 적자가 비용이 아닙니다. 이 투자입니다. 투자. 어르신들께서 무료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끼리끼리 모여서 하게 되면 예. 그것이 이 업무, 사회 경제적 효과도 창출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효과 그리고 서로 놀다 보면 사실은 치매 예방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이요? 우리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복지라고 해서 단순히 어르신이 아니고 그 어르신의 부양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장년, 청년인 거죠. 예.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이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는 저는 8천억이 아까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다만 이준석 대표는 알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러나 20대, 30대, 40대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우리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 인구 비중이 15%지만 향후에 20% 30% 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논의는 10년 전에 해도 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30년 정치를 하는 그런 의도는 알겠으나 국민들과 지금의 어떤 유권자들은 예. 30년이 아니고 3년 뒤를 바라본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앞서간다. 왜냐하면 저도 드론 택시가 이제 앞으로 상용화될 겁니다. 그럼 드론 택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예. 10년 뒤, 20년 뒤는 현실성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런 이슈 파이팅에 대한 노련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천하용인 할 때도요. 처음에 나왔을 때 포스터 이미지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 심했어요. 그 욕설 걷던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조금 뭐 이준석만의 전략인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 것이죠. 손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예.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된 정당은 50개인데 예. 실제 정당은 2개밖에 없어요. 오.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예. 이거는 이제 집권 여당이랍니다. 예. 집권 여당의 약속은 바로 실체입니다. 나머지는 이게 전부 야당이에요. 야당의 약속은 단순하게 약속일 뿐이고 지금 야당 더 만드는 거다 나아가면 이게 지금. 사탕 발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약속이 실체인데 예. 이준석 개혁신당이 저게 실현할 뭐 이게 능력이나 그게 있습니까? 저는 근데 단순하게 표를 예. 20, 3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한 예. 어르신들을 갈라쳐서 공격하는 예. 이런 걸 정말 이게 참 나쁜 정치구이다. 참 나쁜 정치구이다. 예. 이렇게 국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예. 남녀로 찌르고 세대로 찍고 이게 이준석식 정치입니다. 본인이 정말 우리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방금 전에 이제 실제 이런 이슈 제기가 뭐가 실현되겠는지 하는데 예. 선거 때 이런 이슈 파이팅은 실현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선거 공약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위원장으로서의 전략은 뭐냐면 어차피 약체이기 때문에 신당으로서는 약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 할 수밖에 없다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증폭될수록 효과적이다. 일단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이 강전의 변호사가 이야기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1호부터 2호, 3호, 4호 이 개혁신당의 공약은 주목을 못 받아요.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발끈해줘야 발끈해줘야 이게 불이 붙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호일 노인회장이 아예 응답조차 안 하고 무시를 해버렸으면 이게 안 커질 거예요. 근데 빨리 반응이 나왔거든요. 망나니 짓이다, 배륜이다, 찾아와줘도 안 만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안 뛰어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못 움직인다 하더라도 숨어있는 유권자 심리는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아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공약을 얘기하면서 청년 세대의 부담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면에서 지금 대한노인회장은 아니 지하철 적자가 노인들이 많이 타서 그런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아 이거 뭐가 뜨거운
논쟁의 전선이 생긴 걸까요? 아무튼 오늘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이제 신당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당을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숫자를 부르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요. 뭐 지지율도 그렇고 의석수도 그렇고 굉장히 높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하는 거는 꾸준히 저희 지지율도 붙이고 인물도 붙이고 하면서 저희만의 독자성과 아젠다가 있어서 한국 정치의 변화를 바라시는 분들이 지금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는 얘네가 최선이네 라는 판단을 총선에 딱 맞닥뜨려서 하시면 저희는 25% 26%까지도 확 오를 수 있다. 제3 세력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합되느냐. 통합 과정과 그 결과가 좋다면 5, 60석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한 천하람 변호사. 지금 총선 전에 한 25, 26 정도 기대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신당과 관련된 여론조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총선 지지정당. 여기 보면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데요. 이게 지난 13일에서 14일 이틀 동안 진행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뭐 기성정당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여기 신당을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7.8, 이낙연 신당 3.5. 뭐 나머지 정당들 숫자도 있는데 7.8, 3.5. 요게 숫자가 좀 주목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준석 신당에 좀 집중해서 총선 지지 의향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연령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보면 20대가 한 15, 30대가 11 정도, 40대, 50대까지 5, 4로 조금 줄어들다가 60대, 70대 이상 좀 적고요. 이런 모습인데요. 확실히 20대, 30대 지금 집중돼 있죠. 10%대가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추인 부의장. 총선 전에 20% 중반까지 지지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천하람 위원장이 뭐 좀 잘 되길 바랍니다. 하시는 목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목표를 뭐 이룰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숫자는 조금 다소 허황된 것 같아요. 허황되다고요? 그러니까 긍정 회로를 좀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제가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 신화의 좀 단점이라고 보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1%에 시작해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50% 이상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당선되는 신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이 지지율이 적은 후보나 그룹들이 나도 노무현처럼 저렇게 역전할 수 있다라는 항상 희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허황된 수치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당에서 나간 이낙연 전 대표의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정 결과가 좋으면 뭐 5, 60석이 가능하다. 구체적 내용이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그냥 국영수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잘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원론적인 얘기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그렇죠. 고득점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전 뭐 이낙연 전 대표께 뭐 아픈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나간 이탈 세력들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나간 분들의 노력 여부가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 민주당이 지금까지 나가면서 지적받은 다원주의,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나 뭐 미래대연합이다 이런 신당들의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즉 지금 민주당이라는 학생이 국영수를 망쳐서 그렇게 될 때만 지금 밖에 있는 정당이 그럼 나도 서울대 지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만 또 이 얘기를 제3지대에 대한 뭐 비판, 뭐 비난 이런 쪽으로 갖고 갈 게 아니라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 과제를 해결해야겠구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제3정당들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얘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뉴스와이드 저 위쪽에 보면은 제3지대의 근자감일까?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는 걸까? 숫자를 굉장히 높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표현이 좀 등장한 건데, 서정욱 변호사,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얘기하면서 2016년에 안철수 신당과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각이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도 꽤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때 모습일까 아닐까를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때 이제 안철수하고요. 지금 이제 이낙연, 이준석은 달라요. 이낙연 이제 대표는요, 이미 총리부터 대표, 국회에 아는 게 없죠. 상당히 올드 중에 올드고요. 대선도 도전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요. 나이만 젊어요. 나이가 젊다고 이게 젊은 미래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3선입니다. 이미 노원에서 3번이나 둬서 아, 그걸 마이너스 가게- 3선이라고 표현하는 마이너스 3선이죠. 저는 이분들이 이준석 전 대표도 정치판에 때가 묻을 만큼 묻은 이런 데 정치꾼입니다. 예. 이래서 이게 어떻게 새 정치를 내세워서 되느냐,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역 기반인데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대구가 기반은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대표하고 손만 안 잡고 독자적으로 행보하면요. 예. 호남에서 이게 조금 얻을 겁니다. 왜 고향이 호남이고 여러 이제 기반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는다. 예. 저는 이제 낙석 연대랍니다. 예. 낙석 연대. 예. 근데 그래 되면요. 호남 사람들도 이게 이낙연 대표 안 찍습니다. 오. 왜?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은 이준석 밑으로 갑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예. 두 분이 연대하면 어느 지역도 이게 지지 안 합니다. 결국 낙석 연대가 되면 아마 이제 제3지대는 처참하게 참패로 끝나고 예. 결국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 양당 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그나마 독자 노선 가면 예. 호남에서 이게 조금 선전해서 좀 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건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그냥 막연한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분석하는 것은 선거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가 지금 상상력을 동원했다는 겁니까?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오. 기존 거대 정당은 현실감에 따른 판세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예. 그걸 오히려 뻥튀기를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역풍이 봅니다. 그런데 그럼 현실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분석을 해주세요. 지금. 여의도에는 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존 거대 정당은 현실감. 예. 그렇지만 신당은 기대감이죠. 어. 아무것도 없는 신당이 어떻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현실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는 가장 선거 때 많이 먹는 간식이 뻥튀기입니다. 뻥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50석 할 수도 있고 60석 그래야 희망이 계속 부풀지. 우린 별로 잘 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그렇게 거덜났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선거가 크게 변한 건 뭐냐면 이제는 지역 기반, 직업 기반으로 힘들어요. 정의당도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노동자.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되냐면 세대 기반은 가능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노인회장의 저 반발에도 저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지하철 관련 이슈 꺼낸 게 이유로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이슈로 가야 돼요. 이슈는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쪽에 보면 이슈 때문에 40대도 그렇지만 60대가 좀 올라가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견인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름 잡기를 하느냐인데 예. 결과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념적인 유연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걸 빨아들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책적인 폭발성, 뻥! 예. 빅뱅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인력적 다양성. 이게 중요합니다. 신당은 이걸 해낼 텐데 아까 호남에 대해서는 우리 서정 변호사와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호남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과 손잡는다고 안 돼. 그럴 거 아닙니다. 그만큼 호남의 공들인 이준석이에요. 오히려 호남은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예. 호남은 일단 민주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호남을 말하거든요. 예. 이들은 손잡는 걸 좋아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소재원 위원장하고 강전의 부위원장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관련된 뭐 지금 앞선 이슈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 분이 공개적으로 밝힌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꺼내놨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는 지금 데이터잖아요. 예. 이준석 지지율이 7.8%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도 선거 3번 나왔지만 선거 후보자는요. 총선 국회의원 1.8억에서 2억 듭니다. 예. 15%가 중요합니다. 왜 선거비 보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란 것이 새로움 그리고 신도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죄송하지만 어르신을 비하하더라도 20, 30, 40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가 최소한 13, 14, 15가 되어야지 253개 지역의 주황색 입은 혹은 다른 옷을 입은 후보들이 뛰어야지만 이준석 대표도 살고 삼지대도 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의미로는 예. 이준석 대표가 혼자 비판받고 이것을 책임감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비난받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도 하나로서 이렇게 이슈를 던지는 것이지 이것이 세종으로 갈 것인지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강전의 부위원장은 지금 세종시 출마설이 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기인 도의원이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밝혔었죠. 예. 그리고 노원 갈비집 선언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한 얘기는 세종이 뭐 젊은 도시, 미래 도시 이미지가 있어서 개혁신당 이미지와 맞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기인 도의원이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세종에서 출마를 한다면 국민들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원은 결국 노원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당 창당한 거 아니야? 이 생각 안 할 수가 그게 없거든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당의 추진력이라든지 그 예. 개혁 의지라든지 이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로부터 지금 다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지자들은 이준석 한 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동안의 애정을 보였던 노원이 아니라 그리고 노원은 또 그동안에 험지였었잖아요. 근데 세종에서 그렇다면 세종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라는 것이 또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종에서 출마하는 것은 악수를 두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과 관련된 출마 세종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 65 이상 되시는 분들 지하철 무임 승차인데 이걸 폐지하겠다는 공약.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약간 뭔가를 던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논쟁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여야 큰 정당들도 모두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거를 좀 다각도로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